시작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이제 전자공학 과목을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문사항이 있고 그러면 연락을 주시고요. 전자공학 어떻게 공부할까? 전자공학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전부터서 이걸 전체 과학자들이 다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풀어놓고 다 했어. 그런데 그리고 그 중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취직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만 할 때 한 40년, 50년 전에 취업 시험 할 때 이 문제 가지고 딱 시험 왔어요. 그동안 대학에서 내가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이런 문제를 계속해도 아주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는 것만 하면은 여러분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네. 꼭 좀 같이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고 금년 늦어도 그 안에 여러분들 취업해서 공기업체 뭐 공무원 다 되겠지만은 최종 목표가 여러분들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말에는 여러분들 꼭 합격했다고 하는 좋은 기쁜 소식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을 우물가로 가서 같이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이지 못합니다. 물은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청 앞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은 거기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서울시 공무원 4명 뽑는데 1차에 4명 뽑는데 2명이 여기서 합격했어요. 내가 가르쳐준 사람들. 그 사람은 내가 가르쳐서 내가 중요하다는 걸 공부를 해서 합격했지만은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장 꼭 좀 가져다니면서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메모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전자공학. 전자공학.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될 전자공학. 전자공학 보면은, 전자공학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쪽이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 이론이나 반도체 공학이라든지 또 뭐 전자 공학도 있겠죠? 전자공학도 있고 또 디지털 공학이 있어요. 디지털 공학. 디지털에 대한 공학.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어렵대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출제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서도 굉장히 쉽게 나와요. 실제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배우면은 이론적이 굉장히 이론이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문제 나올 만한 것만 딱 쉽게 그렇게 가르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선입견을 쉽다고 생각하시고 꼭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 보면은 전기 이론부터 시작됩니다. 전기론. 전기가 뭘까? 전기. 모든 물질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물질은? 분자부터 시작되죠. 분자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원자 있죠? 원자는요? 원자 핵과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전자. 다시 여기는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양성자, 중성자. 양자란 얘기죠. 양성자. 중성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질. 모든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룰 건 뭐냐면은 전자하고 양자하고 이것을 주로 많이 다루죠. 이제 많이 다룬다. 여기를 보면은 대개 이렇게 구성되죠.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원자 핵 있고 양자가 있고 주변에 뭐가 있죠? 전자가 있죠. 전자가 있어요. 이렇게. 전자. 이 제일 바깥 궤도에 있는, 여기가 뭐 궤도가 많습니다만은 바깥 궤도에 있는 전자를 무슨 전자를 하죠? 가전자라고 그래요. 가전자. 만화 띄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외곽에 있는 전자, 제일 외곽 궤도에 있는 전자. 한마디로 한다면은 아주 가치가 있다 할까요? 가치 있는 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렇게 틀에 꽉 매 있는 전자를 무슨 전자냐? 구속전자라고 해요. 구속전자. 이 양자가 당기고 있는 힘에 의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속전자. 그런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예를 들면 빛이라든지 뭐 전압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면은 이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 버리죠.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러면 결국 이 균형을 잃었던 중성 상태에 있던 이 전자는 무슨 성분을 띠게 되죠? 플러스 성분을 띈다. 플러스. 그럼 여기는 플러스. 여기 이런 홀을 뭐라고 하죠? 전공. 이런데 전공이라고 그래요. 전공. 플러스란 얘기죠. 플러스.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이런 것보다 튀어나온 것보다 자유전자라고 해요. 구속된 게 아니라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유전자.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와서 이 옆에는 굉장히 많은 이런 뭐 예를 들면은 원자들이 많이 돼 있죠. 이렇게 원자 많이 있는데 여기 붙었어요. 여기가 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무슨 성분 띄죠? 마이너스 성분. 전자란 얘기죠. 전자. 전공.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한 전류가 흘러서 결국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예,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이론에 들어가 다시 배울 겁니다만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구조. 이게 예,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배우고 나갈 게 뭐냐면은 전자. 그럼 거기서 튀어나왔던 자유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전자의 크기는 얼마일까? 얼마죠? 몇 승? 19승. 단위는 뭐죠? 쿨롱. 쿨롱이라는 얘기는 쿨롬이라기도 하고 쿨롱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전자의 크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전자의 크기가. 전자의 크기가.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자도. 양자의 크기도 똑같은데 여기는 기호가 1.60 이렇게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쿨롱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런 거 외워야 돼요. 이제 외워야죠. 이게 자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이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안 하더라도 자주 봐야 돼요. 책을 자주 일부러 막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도 모든 내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대학생들 책을 이런 책을 전자공학이라고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봐요. 뭐 예를 들면 전자공학 뭐 디지털공학 무슨 뭐 여러 가지 봐요. 통신 이론부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책을 몇 번 봤냐? 몇 번 봤냐 그래요. 근데 한 번 보고 안 된다. 최소한도 한 권당 10독. 이건 아주 기본이야. 10독. 20독, 30독 해야 돼. 20독, 30독. 알겠어요? 20독이라는 얘기는 20독. 책을 20번 딱 띄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은 막 외워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겠다면은 그거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딴 사람 보십시오. 훈련대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새벽부터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태릉 자주 올라가요. 거기가 천보산인가요? 그 올라가서 마라톤 오고 뛰고 줄 막 차고 올라가고 저녁 몇 시까지 할까? 11시 넘도록 해. 11시 넘고 들어가서도 자기가 상대편에 그 하는 걸 모니터를 보면서 연구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메달 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부하더니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 됐구나 그래요. 20독, 30독.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지난번에 작년에 합격해서 서울시청 공무원 들어간 친구 20독, 30독이에요. 떨칠 때야 떨칠 수가 없어. 면접에 가서 좀 말 잘못했다? 기본 점수가 좋은데 떨칠 수 있겠어요? 합격이에요, 합격. 알겠죠? 이것도 뭐 일부러 외우려고 안 하더라도 자주 보면은 다 외워져. 그럼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진행하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본 이론서를 딱 공부를 가르쳐주고 한 두 달 지나면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요. 이게 문제풀이 나와.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이런 것들은 메모장에다 적어다니면서 꼭 외워야 돼. 학생들 보면은 뭐 전철, 나도 지하철 다니면서 나도 지금 외워요. 좀 외운 것도 많아. 영어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다른 학생들 보면 막 게임하고 뭐고 그렇더라고. 그거 아니야. 알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크기만 있느냐? 이게 전기만 띄고 있느냐? 질량이 있어요. 질량. 무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자의 질량 뭐냐? 전자의 질량. 질량은 얼마? 질량 얼마? 9점 얼마? 모르겠어요. 10에 마이너스 31kg입니다. 10에 마이너스 31이니까 커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적죠? 10에 마이너스 31승이니까 굉장히 적죠? 양자의 질량을 뭔가, 양자 질량 얼마냐? 이것은 곱하기 이것의 1840배예요. 40배다.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안 적어도 됩니다. 이것은 우선 거기 있는 거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들어가면서 자세히 또 할 테니까. 이렇게 이것의
1840배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되게 이제 알겠죠? 전기가 뭔지를 되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전기가 뭘까,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마찰전기 알죠? 마찰전기. 마찰전기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고 다 배웠죠? 마찰전기. 네. 마찰전기. 마찰전기 많이 했죠? 책받침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뜨고 있죠. 마찰전기. 이건 뭐냐면은 마찰을 일으켰을 때, 부딪혔을 때 마찰, 두 물체를 마찰하면은 한쪽에다가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성기를 띈다. 성기를 띄는 것을 띄는 현상을 말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한쪽에는 플러스 전기, 한쪽에 마이너스 전기. 이게 마찰 전기입니다. 마찰 전기. 그래서 이걸 대면은 어때요? 그 겨울치 같은, 특히 모피 같은 데 그런 현상이 나오죠. 이게 마찰 전기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하. 그 프린터에 나왔죠? 전하란 건 뭐냐면은 전기를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량을 전하량이라고 해요. 전하량이 된다. 아까 얘기했죠? 단위는 쿨롱을 쓴다. 쿨롱을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위가 뭘까? 전위가 뭘까요? 전위가 뭘까요? 전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하면은 전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위. 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건 뭐라고 하죠? 물의 높이? 수위라고 그랬죠. 수위.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참고로 뭐 수위라고 할 수 있죠. 물. 수위가 높니 낮니 그러죠. 수위가 높니 낮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걸 볼까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살죠? 아파트 살아?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살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연립주택 살았거든요. 1층, 2층, 3층이. 3층 위에 꼭대기 보면은 물통이 이렇게 있어요. 물통이 있죠. 여기서 물통을 왜 여기다 올릴까요? 물통을 왜 올려요? 응? 뭘 쓰려고? 근데 그럼 수도만 쓰면 안 될까? 수도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압이 낮을 때 여기다가 이제 물 펌프를 쭉 올려 있다가 물 펌프를 이렇게 펌프를 올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펌프를 달아가지고 물을 쭉 펌프를 올렸다가 여기 수압이 낮아 잘 안 들어오니까 전기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죠?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는데 압력이 여기 들어온 거는 어디가 제일 셀까? 1층이에요, 2층, 3층이에요. 압력이 세게 들어온다. 1층이 세겠죠. 2층, 3층이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은 뭐 양수고 배수고 뭐 전기로 오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수. 여기는 전위, 전압. 이런 거죠. 이런 걸 이렇게 흐르는 것은 전류라고 할 수 있어요. 전류같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전위라는 거예요. 전위. 전하의 위치 에너지. 전하의 압력. 전기의 압력.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전개. 전개는 뭘까? 전개 뭐죠? 네? 공간. 맞는 얘기죠? 이제 간단히 대답할 수 있죠. 전개는 뭐냐면은 전하를 띄고 있는 물체. 전하를 띄고 있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미치는 공간.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개, 자개를 볼까요? 자개.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자석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미치는 공간을 뭐라고 하죠? 자개. 그 대신 전하가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여기 플러스 합시다. 그러면 이 공간은 자개라고 그래요. 전개.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되게 용어를 되게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전기 이론도 다시 여유가 있을 때 좀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전기 이론 쪽에서 꼭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 나오면 전기 이론적인 것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시간 여유되면 그때 가서 좀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워밍업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워밍업. 알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수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필기 공부를 하면서 면접해야 돼. 면접. 알겠죠? 면접. 뭔지 알겠어요? 면접 대비를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도 되게 알고 자기가 스토리텔링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알겠죠? 메모를 해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자기가 말하는 분 물어봐야 돼. 내가 작년에 시험 봤던 친구들한테 면접 물어봤던 거 다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면접 시험 준비도 하면서 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사소하지만은 그때그때 메모를 딱 하면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개. 기전력. 기전력이 뭘까? 기전력. 전이. 차랄까요? 전압. 차를 만드는
만드는 힘을 기전력이란다. 기전력.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아까 전압했었죠. 전압. 전기적인 압력. 전기면 위치 에너지. 전류는 전하의 흐름. 전하의 이동. 이렇게 할 수 있죠. 전하의 이동. 전류 I는 T분의 얼마죠? Q. 전류는 단위 시간당 전하의 흐름. 알겠죠? 전류 단위 시간당 이거는 이런 것들은 꼭 물어보면은 뭘까 싶은데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러면 Q는 전하의 양은 얼마일까? Q는 IT. 전하는 단위 시간당 전류의 이동, 전류의 흐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거는 쿨롱이고, 이거는 암페어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 근데 나왔죠. 아까 기전력 했죠? 그럼 전원이 뭘까? 전원이라는 것은 소스란 얘기예요. 원동력이란 얘기죠. 원동력. 전원. 이거는 기전력을 전압을 공급하는 원천, 원동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전원장치. 이렇게 하면 되겠고. 부하. 이제 여러분들 부하에 대해서 많이 할 거예요. 부하를 많이 하거든? 부하가 뭘까? 근데 공부하는데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 얘기 들어봤어? 부하가 많이 걸린다. 부하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은 나에게 이제 힘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부하는 뭐냐면은 모든 전기적인 예를 들면 에너지 변환이라고 하죠. 에너지 변환 바뀌는 거다. 이게 부하가 뭘까?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죠. 부하가 뭘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를 이렇게 쓸 때 여기는 이쪽이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죠. 여기 전류가 전압이거든요. 전압.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램프로 표시했거든요. 램프 불 켜질까 안 켜질까요? 켜지죠. 켜지는데 이게 부하예요. 부하. 근데 대개 보면은 부하에서는 열이 발생입니다. 열 발생. 거의 대부분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전기적인 에너지가 열 에너지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등들 열 나야 안 나요? 조금밖에 안 나. 그런데 백열등 같은데 예를 들면 손 대면은 막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와요. 아니면 모다 돌아가도 모다도 만져보면 열 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열이 발생해요. 이렇게 에너지 변환.
에너지 변화. 부하가 그렇다. 부하. 부하.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뭐 부하 막 그럴 거예요. 대개 보면은 이걸 R로 표시해요. R. 저항. 여기다가 로드 RL로 표시합니다. RL. 이렇게 표시를 해요. 알겠죠? 이게 이제 부하가 이렇게 표시한다. 이제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이제 전력량. 전력량이다. 전력량. 전력이 뭘까? 전력량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력을 한번 해볼까요? 전력은 P 이꼴 V I 와트 또는 뭐 킬로와트로 표시를 해요. 전압과 전류가 한 일. 그 전력량은 뭐냐? 전력량은 전기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한 일을 나타내요. 한 일을 나타내야죠. 한 일. 여기는 이제 보통 단위는 줄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타낸다. 또 아니면은 와트세크, 초당리니까 와트세크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표시한다. 또 이제 이거를 또 더 커지면은 뭐 킬로와트 아워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일이니까 이렇게 나타낸다. 전력량이니까 여기다가 P는 V, I, 초당 얼마냐? 얼마 단위 시간당 이렇게 표시를 좀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여기다가 주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와트세크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 정도만 좀 해주고 또 이제 이런 것들 아까 여기 이제 페이퍼에 보면은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좀 자주 보셔야 돼. 자주 보고 암기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이것도 한 번 봐서 된 게 아니야.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은 기능사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런 뭐 살짝 돌려서 공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아주 이거는 뭐 기사에도 나올 수 있는데 기사보다는 좀 낫습니다만은 이것도 응용해서 나와요. 이런 것들은 꼭 좀 프린트 나와 있던 것은 내가 주는 프린트 같은 것은 꼭 좀 일찍 좀 암기도 하시고 배우시고 자주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자주 봐주시고 거기 보면 주울의 법칙.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주울의 법칙. 주울의 법칙 같은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H는 0. 뭐죠? 0.24 I 자승 RT. 아주 이것도 지금도 옛날에 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지금도 다 암기돼 있어요. 이건 자주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좀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주울의 법칙들. 주울의 법칙이 뭐냐? 발산될 열을 칼로리로 표시한 거예요. 칼로리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열이 발생돼. 그러면 이게 몇 칼로리라는 얘기예요. 몇 칼로리. H는 0.24 I 자승 RT라는 얘기죠. 그러면 I 자승 RT
이거는 아이자 생활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0.2 이상 아이자 생이 얼마죠? PT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은 0.2 이상 VIT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보시면은 암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